군인이 버림받은 6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는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민준혁은 동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무감과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27세의 나이에 그는 파병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서 공정한 목 이상의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남수단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는 6사람을 도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과 그의 부대는 일상적인 순찰 중에 오두막에 모여있는 6소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갈등의 결과로 버려졌습니다. 마을은 파괴되었고 소녀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2사람의 겁먹은 얼굴과 그들이 위안을 위해 서로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임시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군 관료주의가 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녀들을 입양하고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집을 주기로 결심했다. 몇 주 동안 행정적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상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수없이 호소한 끝에 준혁은 마침내 성공했다. 입양 절차는 힘들었지만 그의 인내는 보람을 얻었다. 그는 6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혁에게 딸들과 함께 민간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때 질서있고 고립되었던 그의 삶은 활동, 소음, 끊임없는 요구의 소용돌이로 대체되었다. 6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 아빠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려면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인내와 회복력이 필요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 첫 번째 장애물 중 하나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물류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던 집은 이제 꽉 차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겸손한 저축으로는 그들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러 직장을 다니며 딸들을 부양하고 그들이 잘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아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혁은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준비, 모두가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저녁에는 숙제, 집안일, 취침 시간 일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끊임없이 지쳐 있었지만 그는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그의 헌신의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사회적 편견은 또 다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아프리카 소녀 6명을 키우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문 작은 마을인 전주에서 그의 도착은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준혁은 입양 결정에 대한 속삭임, 비판적인 시선, 직접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소녀들은 또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외상적인 과거의 무게를 짊어졌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로의 전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악몽이 자주 꾸었습니다. 준혁은 종종 한밤중에 그들 중 한 명 이상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학교는 소녀들에게 엇갈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싶어 했지만 종종 자신이 속한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항상 그들의 기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과 혼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소녀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준혁은 학교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는 딸들을 옹호하고 필요할 때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큰딸인 나리가 반항하기 시작했을 때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그녀는 여동생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종종 준혁의 양육 결정에 대해 그에게 따졌습니다. 그녀는 격한 논쟁 중에 당신은 우리의 친아빠가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아팠지만 준혁은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폭발이 그들의 과거와 정상성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시간 동안 준혁은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상을 만들고 그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각 소녀와 양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족 나들이를 하고 자연 산책로를 탐험하고 영화밤을 조직했습니다. 조금씩 소녀들은 마음을 열고 두려움과 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지만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깊은 기쁨과 진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운데 아이 중 하나인 수아가 수학 시험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을 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소녀들은 새로운 삶에 자신감을 얻고 앞에 있는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과 내면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고 준혁에게 그들의 여정이 치유와 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청소를 하던 중 그는 거실에서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다 준혁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며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아름답고도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준혁은 사로잡혔다. 혜진, 정말 대단해, 그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식으로 연주하는 법을 배웠어? 혜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조금 연주를 했는데 그곳에는 그녀에게 기본을 가르쳐준 오래된 피아노 선생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혁은 그녀의 재능에 놀랐고 그녀를 격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렴한 음악 프로그램을 찾아 혜진을 등록했다. 그녀의 발전은 빠르고 눈부셨다. 그녀의 재능이 주목을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역 독주회에서 유명한 음악 선생님인 강 교수가 관객석에 있었다. 그녀는 공연이 끝난 후 준혁과 혜진에게 다가갔다. 민 선생님, 당신 딸은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강 교수가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 무료로 개인 레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혜진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그녀 안에 깊이 공감하는 열정을 발견했고 이 기회는 그녀의 가장 큰 꿈을 넘어섰다. 강 교수와의 레슨은 혜진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목적과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주었다. 혜진의 재능이 꽃피우면서 그녀의 자신감도 커졌다. 그녀는 자매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그들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년에 걸쳐 준혁의 흔들리지 않는 지원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그의 딸들은 각자 자신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혜진의 음악적 재능은 강 교수의 지도 아래 계속 꽃을 피웠다. 그녀는 여러 지역 및 지방대회에 참여하여 우승했고 결국 명문 음악 아카데미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녀의 공연은 청중을 눈물 흘리게 했고 그녀는 피아노에 대한 열정과 재능으로 유명한 지역적 센세이션이 되었다. 중간 자녀 중 한 명인 수아는 과학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은 그녀가 우주, 화학, 생물학에 관한 책에 몰두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에 고무되어 그는 그녀를 지역 대학의 과학 동아리와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수아의 발전은 그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로 전국 과학 박람회에서 우승하고 최고 대학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막내인 지은은 스포츠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육상에서 뛰어난 타고난 운동선수였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가장 열렬한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열정으로 모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지은의 노력과 결의는 그녀가 여러 학교 기록을 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유명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영입되었습니다. 예슬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삶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포착하여 교사와 지역 예술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리는 집안에서 문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신문에 기사를 썼고 여러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다영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토론과 대중연설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변화와 옹호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달랐지만 두 소녀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아버지로부터 받은 변함없는 지원과 사랑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저녁을 준비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소녀들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준혁이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혜진은 휴대용 키보드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수아는 심장 건강에 대한 모든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회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절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준혁이 없는 동안 집안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에게 위로와 지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혁의 건강 문제로 인해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소녀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 그가 항상 그들을 지원했던 것처럼 그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동안 그를 돌보는 동안 그들의 역할은 바뀌었습니다. 준혁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에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경험이었습니다. 이 건강 문제는 가족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삶의 연약함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았으며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그들이 공유한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준혁은 그들에게 말문을 잃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문화를 탐험하고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고
작은 마을의 경계 너머에서 삶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녀들을 입양했을 때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집을 제공하기 위해 꿈을 보류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키우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아버지의 계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함께 지냈고 준혁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교환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 남자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소녀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준혁에게 평생의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계획과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추가 콘서트와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수아는 추가 장학금과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소녀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그녀는 혜진이 만든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없을 때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이 놀라움을 드러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을 상상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의 노력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여행사와 협력하고 잠재적인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도록 했습니다. 소녀들의 설렘은 큰 날이 다가오면서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개인 여행일지에 사용할 오래된 사진을 위해 다락방을 청소하던 수아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그녀는 과거의 편지와 기념품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준혁은 편지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준혁의 어린 시절 친구인 태석이 몇 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태석은 어린 시절 꿈꿨던 모험을 회상했다. 유럽을 배낭여행하고 이집트 피라미드를 탐험하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었다. 편지에는 준혁이 항상 가족과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수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자매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빠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선물은 더욱 특별해졌다. 그들은 아빠의 꿈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상상했던 대로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준혁의 생일이었다. 소녀들은 거실에 모여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그에게 아름답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주고 열어보라고 재촉했다. 준혁은 상자를 풀고 안에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봉투를 열고 비행기 표를 꺼냈다. 그의 손은 감정으로 떨렸다. 봉투 안에는 이렇게 적힌 쪽지가 있었다. 아빠, 이제 세상을 탐험할 시간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준혁은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아빠,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돌려줄 차례예요. 준혁은 딸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항상 딸들을 먼저 생각했고, 딸들이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에게 보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첫 번째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자 가족은 여행을 계획하는 신나는 과정을 시작했다. 거실은 임시 여행본부로 바뀌었다. 커피 테이블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팜플렛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커다란 세계 지도가 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아는 노트를 꺼내 각자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이탈리아를 제안했다. 그들은 콜로세움을 보고 진짜 이탈리아 피자를 먹을 수 있었다. 하리는 파리를 제안했다. 그녀는 항상 예술가였고 미술관과 에펠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몽환적이었다. 예슬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본의 고대 사찰과 벚꽃에 관심이 있었다. 다영은 활짝 웃었다. 아프리카는 그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동아프리카의 사파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여행 준비는 집에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예방접종 일정을 잡고 여행 일정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소녀들은 차례로 각 목적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방문할 문화, 역사, 랜드마크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모여서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준혁은 계획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열정에 푹 빠져서 기다리고 있는 모험을 상상했습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 가방은 챙기고 여행 안내서와 언어, 책이 쌓였습니다. 준혁은 이 여행이 단순한 세계 여행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딸들과 공유한 깨지지 않는 유대감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삶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